오케이. 자, 그러면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교재에서 지난 시간 숙제 나간 거에서 오답해야 되는 거 번호부터 좀 불러줄래요? 요 문제 좀 못 풀겠다. 224번. 224번, 226번, 또 상관없어? 요거 두 개면 되나요? 자, 그러면은 빠르게 하고 차이 진도 나가면 되겠다. 자, 우선은 224번 보겠습니다. 자, 224번 보시면 아, 이거 문제가 좀 이상하긴 해. 그렇지 않아요? 이거 문제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답이 없지 않아? 답이 없던데 얘? 야, 나도 아까 그 오류가 있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당연히 지금 이게 당연히 임의의 실수 A에 대한 거니까 한글식 느낌인 거잖아. 그치 얘들아? 그래서 A 값하고 무관하게 항상 성립을 해야 되는 걸 지금 찾아야 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걸 해보면은 뭔가 안 맞아요. 그죠? 그래서 다 틀리죠. 맞죠? 이건 그냥 문제 오류라고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이 못 푸는 건 아닌 것 같고, 문제가 지금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뒤에 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뭘 하여튼 괄호를 안 묶었거나 뭘 잘못했는지 몰라도 얘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럼 얘는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226번. 이건 뭐죠? 자,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억.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9는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게 되죠? 0보다 작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실근을 가지지가 않죠. 그럼 서로 다른 두어근 갖는 거 맞고요. 기억은 참이고. 리을은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x 더하기 2k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판별식 d가 어떻게 됩니까? 자, 판별식 d 4분의 d 써보시면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해서 k 제곱만 남죠. 그죠 여러분? 자, 그래서 k 제곱이 남으니까 얘는 0 이상이잖아. 그치? 그래서 k 값과 관계없이 항상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면 위험하죠. 언제를 제외해야 돼? k가 0이 되는 경우를 제외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그 다음 이것은요. 자, 얘가 만일에 두 근을 가지는데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죠? 두 근 가지는데, 그리고 나서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마찬가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맞아요? 잠시만. 우리가 지금 보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다가 두근 알파 베타를 가지는데 이 두근이 실근이라는 얘기가 있어 없어? 없어요. 내가 아는 건 a 더하기 b 하면 마이너스, 근데 그걸 알지. 근과 계수와 관계에 따라 두근의 합이 얼마다? 마이너스 a인 걸 아는데 이 마이너스 a가 양수니까 a가 음수인 건 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이다가 됐을 때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4a인데 얘가 0 이상해. 얘가 양수잖아. 그래서 얘가 무조건 어떻게 돼?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죠? 맞죠? 자, 됐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근의 부호했고, 저 몇 쪽까지지? 64쪽까지지? 죄송해요.
표기가 안 돼 있냐? 64초까지 되는데. 자, 64초까지 그래서 숙제를 냈었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65쪽 진행을 할 건데, 잠깐만, 이거 미안한데, 나 이거 패드 충전을 해. 그래서 충전잭 좀 들고 올게. 금방 갔다 올 금방. 자, 해서 진행해 볼게요. 자, 오늘은 2차 방식 남아있는 거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글의 역수를 갖는 건데, 이게 사실 2차일 때보다도 3차일 때 많이 쓰기는 해요.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나 잘 봐봐 얘들아. 내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을 들고 있어. 그러면 거꾸로,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근을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진대. 그럼 물어볼게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가진 애는 누굴까? 어떤 애가 그럴까? 이걸 알고 있는지 일단 물어보는 거야. 넌 알아야 되지 않냐? 이거 안 배웠냐? 배웠을 텐데. 근데 내가 안 했나 얘기? 모르겠다. 자,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 잘 보세요. 자, fx가 예를 들어서 ax, 지금 똑같이 쓸게. 자, 내가 이런 식이었어. 그래서 이런 fx가 이런 2차식이야. 오케이? 그래서 fx는 0이다란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말은 즉슨 이 괄호 안에 알파가 들어왔을 때 0이 되고 베타가 들어왔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럼 내 입장에서는 만일에 내가 이런 식을 만들었어. 그럼 여기다 x에 얼마를 넣으면 실제로 알파 넣은 효과가 나죠? 알파분의 1을 넣으면 알파분의 1분의 1이니까 실제로 연산하면 f 알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거가 0이 된다라는 놈의 해가 뭘로 바뀌는 거야? 당연히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로 바뀌겠지. 왜? 집어넣으면은 알파분의 1분의 1에서 알파 되고 베타분의 1분의 1에서 베타 되니까 아까 여기서랑 효과가 똑같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역수를 해로 가지는 애는 x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은 애라고? x분의 1을 넣은 애야. 그럼 x분의 1을 넣으면 a x제곱분의 1 더하기 b x분의 1 더하기 c는 0이 되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다항식이 아니죠, 모양이. 그래서 양변에 x제곱을 곱해줘요. 그럼 어떤 효과가 난다? 역수로 숫자를, 그러니까 개수를 거꾸로 깔아놓은 효과가 나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얘는 어떤 애를 해로 가진다고?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해로 가져요. 이거는 2차뿐만 아니라 3차, 4차 다 통용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다. 얘가 해를 알파, 베타, 감마를 가져. 그리고 나서 질문,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해로 가지는 식을 쓰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쓸 수 있다고? 같은 흐름으로 dx의 세제곱, cx의 제곱, bx 더하기 a는 0. 이렇게 개수를 거꾸로 깔아버리는 거랑 같은 효과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 유형이 지금 대표 유형 8번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해했으니까 쉽잖아. 예를 들어서 246번을 한다고 쳐. 자,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근이 알파 베타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역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구하라고 하면 어떤 애가 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은 0. 이게 바로 정답이죠. 이게 고민할 거 없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자, 같은 식으로 248번 한번 해볼게요. 자, 248번 보시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 나가 있어요. 여기서 한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래. 그럼 나머지 한근이 혈례근 성질에 따라 어떻게 돼야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2니까 a는 얼마? 2고요. 두 근의 곱이 얼마죠? 두 근의 곱은? 1 하고 그러니까 1 더하기 2가 된 3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b는 3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질문이 뭐냐면 이 a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과 3분의 1을 해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은 이거 그냥 바로 구하면 되는 거죠. x 빼기 2분의 1 x 빼기 3분의 1은 0이다. 이렇게 일단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요 놈인데 문제에서는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가 되기 바래? 6이 되기 바라니까 6배 해주면 끝.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계산하기 좀 불편하잖아. 그래서 2랑 3으로 쪼개서 들어가면 2x 빼기 1 3x 빼기 1은 0. 그래서 6x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끝나겠죠? 그래서 스몰 n과 스몰 n의 곱은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될 겁니다. 답이 1번이 될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사실 나는 이 문제 비슷한 걸 풀 때 단순히 역수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변형되는 것 자체를 좀 좋아를 하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 fx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 뭐 이런 애가 있고 여기서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쳐.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야. 2알파 빼기 3 2베타 빼기 3을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들아? 어떻게 하면 좋아? 자, 결국 여기 자리에 알파 들어갔을 때 얘가 0 되는 애고 여기 베타 들어갔을 때 0 되는 애잖아. 맞지? 근데 나는 2알파 빼기 3을 넣었을 때 0 되고 2베타 빼기 3을 넣었을 때 0 되는 식을 원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f 2분의 1 x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3 이런 식을 만들면 여기 자리에 내가 얘를 집어넣으면 실제로 알파 넣은 효과가 나죠. 얘를 집어넣으면 베타 넣은 효과가 나잖아. 그래서 요렇게 방정식을 만들면 얘가 해가 되는 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처럼 예를 들어 뭐 알파분의 비슷하게 할 건데 예를 들어 알파분의 2, 베타분의 2가 해가 되는 식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걸 집어넣어서 알파가 되고 베타가 되는 식을 만드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여러분? 그럼 식을 어떻게 만들면 돼? f에 x에 좀 내가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필요하지 않겠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 알파로 작용하고 얘 집어넣으면 베타로 작용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애를 해로 가진다라고 했을 때 그 방정식 구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기를 바라지 그냥 단순히 계속 거꾸로 하면은 역수를 해로 가집니다 라고 외우길 바라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았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네, 여러분 잘하니까. 지금 내가 담임 맡은 반 애들보다 잘하니까 잘 이해했겠지. 반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서 레벨이. 그래도 S반이니까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자, 대표 유형 9번. 자, 이번에는 이제 배웠던 것들을 좀 많이 다 합쳐서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과 계수, 인수정리를 이용한 2차 방정식 작성. 제가 말한 것처럼,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떤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 자체를 숫자로 주는 게 아니라 막 이제까지 배웠던 막 근과 계수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막 대입해서 푸는 거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혼합해서 주는 스타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조금 산발적으로 들어와요. 한번 249번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249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이다. 여기서 일단 두근 알파 베타 줬으니까 두근의 합이 2, 두근의 곱이 5 내가 자동으로 쓰라고 했죠. 일단 이거 자동으로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굳이 내가 얘를 대입한 정보를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문제에서 막 보기에서 알파 제곱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내가 이제 그 정보를 추가로 써야 되니까 구해놔야 되겠지만 지금은 걔는 필요 없는 것 같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이거야. F 알파랑 F 베타가 얼마가 나온다고요? 집어넣었더니 알파 베타인 5가 나온다는 거야. 그치 얘들아? 그럼 나는 식을 어떻게 세우면 돼? fx 빼기 5는 0이다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예요 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fx 빼기 5가 x제곱가 두 근을 알파와 베타로 가지니까 이렇게 되고 최고차한 계수를 모르는 상태라고 쓰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fx가 2차라고 했는데 최고차한 계수가 얼마라고 얘기는 안 해줬거든. 근데 우리가 아는 거 요식이 뭐다? 얘죠. 그러니까 k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라고 쓸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fx는 더 빼기 5를 다시 넘겨서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럼 미지수가 하나 있으니까 힌트가 하나 더 필요할 거야. 그치? 그걸 문제에서 뭐라고 줬죠? F1이 얼마다? F1이 마이너스 3이라고 줬어요. 요걸 반영시키면 마이너스 3은 4k 플러스 5 k는 마이너스 2 구할 수 있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fx가 예쁘게 완성이 됐어요. 어떻게?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자, 그 다음 정답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f2입니다. 그럼 계산하시면 얼마죠? 마이너스 5가 정답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249번에 일단 몸풀기로 한번 해봤어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이해 안 되는 부분 혹시 있나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거에서? 딱히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살짝 난이도 있는 녀석을 건드려 볼게요. 252번.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많이 있거든? 아마 이 교재 끝나면 아마 할 거예요, 그런 거는. 더 지적을 한 것도 은근 많은데, 일단 252번. 요 정도만 한번 건드려 보자.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주어졌어요.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3은 0이다. 그러면 그때 얘가 두근 알파 베타를 가진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다 써야 되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이다 써야 되고요. 문제의 꼬라지를 보니까 제곱도 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알파 제곱 빼기 3알파 빼기 3은 0이다 나오고요. 같은 식으로 베타 제곱 빼기 3베타 마이너스 3은 0이다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얻었어요. 자, 이걸 얻은 상태에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나한테 fx라는 걸 줬어요. 얘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식이에요. 근데 내가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함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f 알파 제곱.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요거 근이 예쁘게는 안 나오지만 아무튼 실근 알파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를 제곱한 놈을 대입을 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베타분의 12가 나오고요. F 베타 제곱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알파분의 12가 나온대. 이걸 이제 바꿔야 되잖아. 어떻게 바꿀 거야? 여러분이 하는 요령을 설명을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알파와 베타가 혼용돼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걸 하나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요거 보세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타분의 1은 얼마죠? 베타분의 1은 마이너스 3분의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떤 애가 나오죠? 4알파가 나와요. 얘도 같은 식으로 이렇게 4베타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전한 문제인데 알파 제곱 알파 따로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래라. 차라리 얘를 바꿔도 되고 얘를 바꿔도 되거든?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파 제곱을 3알파 더하기 3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넣는 것도 방법이야. 그리고 아니면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봐. 알파는 얼마예요? 알파는 3분의 알파 제곱 빼기 1인가요? 이걸로 해도 돼요. 사실 무슨 말이냐면 봐봐. 그러면 F 알파 제곱은 얼마? 3분의 4 알파 제곱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지. 같은 식으로 F 베타 제곱은 3분의 4 베타 제곱 빼기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뭐라고 주장할 수 있어? fx 빼기 3분의 4 x 더하기 4는 0이다. 여기서의 두근이 알파 제곱이랑 얼마? 베타 제곱이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게 된 거야. 맞아요? 맞죠? 물론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얘를 바꾼 다음에 해도 돼. 그것도 같은 풀인데 이 풀이도 괜찮아서 그래. 이 풀이 한번 왜 괜찮냐면 잘 봐봐.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얘가 두근을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가지면 이 식이 어떤 식이 돼야 돼? 여기 나오는 식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해로 가지는 애니까 응? 두근의 합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고 두근의 곱이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이고 그런 식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얘가 x 빼기 알파 제곱 x 빼기 베타 제곱을 이렇게 되는 식이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 자 아까 앞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얼마예요? 구할 수 있잖아. 이게 9고 제곱하면 9고 거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 빼면 되니까 9 더하기 6 해서 15죠. 그리고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얼마예요? 요거 제곱한 거니까 9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x 제곱 마이너스 15x 더하기 9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원래는 이렇게 하고 최고차항 계수를 몰라서 k를 잡아놔야 돼. 근데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였어? 1이었으니까 1이겠죠. 그럼 구하고자 하는 fx는요? 이거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15x에다가 더하기 3분의 4를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41x 더하기 5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끝났어.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 풀라고 했냐면 3배의 F5를 하래. 그러면 3배의 F5는 3배의 25 빼기 3분의 205인가요? 50원 맞죠? 더하기 5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계산하면 3배 하면 90 빼기 205 그래서 마이너스 115인가요? 이렇게 나오는데 답이 그래서 동그라미 5번.
자, 이거 물론 여러분 이렇게 안 풀고요. 얘를 알파로 바꿔서 풀어도 됩니다. 편한 거 쓰시면 돼요. 편한 거. 근데 나는 애들이 요 생각으로 하지를 못할 때가 많길래 이걸 한번 보여준 거긴 해요. 그러니까 알파 제곱으로 해도 돼. 알파 제곱으로 맞추든 알파로 맞추든 상관은 없어요. 아무튼 같은 계열로 맞추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베타랑 알파 섞여 있으면 안 돼. 같은 문자로 바꿔. 그 다음 이게 알파 제곱이랑 알파 섞여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알파로 통일할래? 알파 제곱으로 통일할래? 그 중에서 편한 거 쓰면 돼. 이해했죠? 요 정도까지 풀 수 있으면 일단 뭐 중난이도, 중상 난이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상난이도 문제는 없는 것 같아 아직. 빨리 이 교재를 끝내야지 나오겠다. 자, 여기까지 필기해주세요. 그래서 2차 방정식 자체는 여러분이 선행했을 때 별로 어려운 게 없었을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괴롭히는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식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추론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 좀 어려운 편입니다. 얘가 좀 짜증나는 편이. 요거 말고는 사실 2차 방정식 단원에서 그렇게 어렵게 낼 만한 게 많진 않아요. 토요일 아침이 힘들어. 수요일 날에 비해서 컨디션이 안 좋아. 수요일은 컨디션 되게 좋은데. 자, 그래도 힘내서 해야죠. 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어서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절대값을 포함하는 2차 방정식 문제를 할 건데 이거는 오히려 좀 간단하기는 해요. 우리가 사실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제 좀 복잡한 꼴이 나왔으면 내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254번처럼 254번이나 254번 아니면은 255번 요 두 개를 또 해볼게요. 일단 254번은요 여러분이 좀 센스가 필요해. 7번 봐봐. 우리가 알다시피 A의 제곱이나 절대값 A의 제곱이나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같죠? 왜요? 절대값 A 하면은 플러스 A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A가 나올 텐데 아무튼 제곱해봐야 그 풀만은 다 플러스로 바뀌니까죠. 자, 그래서 지금 254번이 그런 케이스인데 2x 빼기 5의 제곱 빼기 5배의 절대값 2x 빼기 5를 하고 더하기 6한 놈이 0이다. 이런 애가 나왔잖아. 근데 생각해봐. 얘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얘를 그냥 2x 빼기 5를 제곱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얘를 아예 절대값 2x 빼기 5를 제곱했다라고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런 센스가 있으면 이 문제가 쉬워진다고. 그러면 얘가 요렇게 바뀌어요. 그럼 인수분해를 하면 절대값 2x 빼기 5에다가 자 합쳐서 5 더해서 곱해서 6 나오는 수가 뭐죠? 2랑 3이죠. 그래서 빼기 2 그리고 절대값 2x 빼기 5 빼기 3은 0이다. 요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잘 안 보이시면 치환해서 하면 되는데 이 정도는 굳이 치환 안 해도 보이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절대값 2x 빼기 5가 얼마다? 2거나 3인 거야. 그러면 2x 빼기 5 입장에서는 2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3 또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을 x를 구하면 얼마예요? 2분의 7 또는 2분의 3 또는 4 또는 8이니까 4고 맞죠? 그 다음에 하면은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다 더하면 얼마야? 이거 5고 얘도 더하면 5니까 합은 10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닥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얘는. 자 그리고 넘어가서 255번 한번 볼게요. 자 255번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절대값 x제곱 빼기 3x는 1이다. 요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x 이걸 풀면 어떤 애가 해로 나와요? 식 자체가 어떻게 나와? x제곱 마이너스 3x가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거나잖아. 그래서 빼기 1 한 거나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 한 거가 0이다. 요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방정식의 뭐?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근의 역수인 근의 합을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걸 여러분이 직접 구해서 풀어도 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원래 이런 거야. 원래는 여기서 알파, 베타 나오고 여기서 감마, 델타 나온다고 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다. 여기서는 감마 더하기 델타가 3이고 감마 곱하기 델타가 1이다. 라고 얻은 다음에 이거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돼? 통분해서 둘둘 묶어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감마 델타분의 감마 더하기 델타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 더하기 3에서 0이다. 자, 이렇게 풀라고 낸 거긴 해요. 내는 거 자체는. 딱히 어렵지 않죠? 맞죠? 네, 간단하게 풀면 됩니다. 이렇게. 근각 계수형기 이용해서 풀면 금방 풀려요. 뭐 다른 풀이도 있긴 한데 굳이 그 다른 풀이를 할 필요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가볍게 풀어봤습니다. 확실히 복소수 대비 난이도가 확 떨어졌죠. 2차 방정식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 좀 중요해. 그나마 이게 함정처럼 나와서 그래. 우리가 2차 방정식하고 알파 베타에서 근각 계수관계 문제를 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음수의 제곱근에 배웠던 그 복소수에 배웠던 내용을 살짝 놓쳐요. 무슨 말이냐? 문제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256번을 풀어. 이거 애들이 쉽다고 신나게 풀고 빨리 풀고 넘어가는데 틀려. 왜 틀리는지 한번 같이 보자. 그러니까 틀리지 말라는 얘기 중요해요. 이런 함정 파는 것들을 외워놓는 게 필요해. 이런데 함정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응? 자,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9는 0이다의 둥근 알파 베타가 있대.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판별식 t는 어때요? 판별식 t가 0보다 커 작어. 자, 판별식 t 하면 64 빼기 36 해서 0보다 크죠? 그래서 이 알파 베타가 분명히 실근이야. 근데 두 근의 합이 얼마다? 마이너스 8이고 두 근의 곱이 9라서 지금 인수분해 자체는 돼 안 돼? 안 되죠? 근의 공식 써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 두근의 곱이 양수야. 그리고 합이 음수야. 그 말은 알파도 음수고 베타도 음수란 얘기야. 맞아 아니야? 요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문제에서 뭐 물어봤느냐?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의 제곱을 물어봤어.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얘들아, 제곱하면 루트 알파의 전체 제곱 더하기 2배의 루트 알파 루트 베타 더하기 루트 베타의 전체 제곱이 돼서 일단 얘들은 무조건 알파 더하기 베타로 나와요. 원래 이게 루트 안에 끼 음수든 양수 상관없이 루트 알파는 제곱하면 알파로 나오죠. 루트 베타도 베타로 나와요. 문제는 얘야.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써버려. 하면 돼, 안 돼? 안 되거든.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이거 함정일 거야 라고 생각 안 하고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쓴다니까.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니까 하면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가 앞에 생겨야 되거든. 근데 이걸 놓쳐. 그래서 틀리더라고.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8이고요. 거기 빼기 2배의 3에서 마이너스 6해서 마이너스 14를 정답이라고 써야 되거든. 근데 가끔 놓쳐. 진짜. 되게 놀라운 일인데 놓칩니다. 슬픈 일이죠. 자, 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이것도 사실 헷갈리시는 분들이 잠깐 보여주자면 이것도 똑같아. 루트 알파의 제곱도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알파야. 근데 알파가 음수잖아. 맞지 얘들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루트의 알파 제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겠지. 그리고 안쪽에서 제곱하고 루트 씌운 건 뭐예요? 절대값이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절대값 알파로 나오고 맞나요? 근데 알파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서 최종적으로 그대로 나온다는 거 보여요?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냥 된다라고 이해하면 돼. 그래서 이게 대놓고 있는 함정인데 생각보다 잘 못 피해요. 왜냐하면 막 시험 때는 시간을 쫓기니까. 그래서 꼭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놓고 가시면 좋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258번 봅시다. 자, 258번 보시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은 0이다의 두근 알파 베타가 있대. 그럼 우리는 두근의 합이 얼마다? 마이너스 3이고 두근의 곱이 얼마다? 1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판배식 d는 0보다 어떻게 되죠? 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둘 다 뭐라고? 부호가 음수인 거야. 맞지? 둘이 곱해서 양수니까 같은 부호고 더해서 음수니까 알파도 음수, 베타도 음수가 됐어요. 자, 그 상황에서 루트 알파분의 루트 베타 더하기 루트 베타분의 루트 알파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라고 준 거야? 통분하라고 준 거예요. 맞아요. 자, 통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 아직 안 합쳤어. 합치지 말자고요. 그냥 이제 곱해줬어. 그러면 내가 루트 베타가 들어가니까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된다고?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루트 베타 곱하기 루트 베타 하면 뭐가 나온다고? 베타가 나오고 루트 알파 하면 알파가 나와요. 근데 얘가 문제인 거지. 얘를 이렇게 쓰고 실제로 쓸 때는 마이너스 루트 알파 베타라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1 해서 답은 3이 나옵니다. 이렇게 풀어달라는 얘기였어요.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저게 혹시나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근각 계산한 게 썼는데 루트를 씌웠다.
그때 내가 음수의 제곱근을 놓치지 말아달라는 얘기야. 강조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12번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 13번 하면 끝나네. 대표 유형 2차 방정식. 자, 일단 12번 실근의 조건. 자,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정수일 때 상수 m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여러분 이게 보면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근이 모두 정수라고 했어요. 얘기에서 맞죠? 근이 모두 정수래. 이거 어떻게 이용하는 걸까? 자, 259번 한번 봅시다. 지금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정수일 때 모든 상수 m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어요.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주어졌죠? x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x에다가 그 다음 뒤쪽이 어떻게 나왔어요? 6m 더하기 7은 0이다가 됐어요. 여기다. 자, 근데 이게 그냥 뭐 실근 가져요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정수인 근을 가져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정수라는 말을 굳이 꺼낸 이유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정수라는 얘기를 굳이 꺼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얘기해보자, 얘들아. 여러분 생각할 때. 응? 이게 다 비슷한 얘기거든. 정수냐 뭐 유리 뒤에 보면 유리수나 다 비슷한 건데 여러분 이거 근의 공식 써서 해를 구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x는 어떻게 나오죠? 2분의 2m 더하기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2m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4m 마이너스 28 이거 맞아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261번처럼 이런 거 하고 유리수 물어본다, 이런 거 하고 정수 물어본다 라고 하면 이 루트 안에 게 어떻게 돼야 될까? 루트 안에 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겠죠. 맞아요? 그런 내용들이 녹아있는 거고 정수 조건으로 하면 잠깐만 조금만 더 고민해보자면은 그래서 요거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 거기에 집착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자, 그리고 지금 정수일 때는 조금 더 얘기하자면 두 근의 합이 얼마죠? 2m 더하기 1이죠. 맞아요? 그 다음 두 근의 곱이 얼마죠? 6m 더하기 7이죠. 그럼 내가 이거 가지고 어떤 식을 만들 수 있냐면 이게 부정방정식 쪽으로 약간 갈 수도 있는 거야. 틀면.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봐봐요. 알파 베타 빼기 3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했는데 그게 뭐가 나오죠? 여기다 이 3배에서 6m을 날려보자. 한번 어떻게 돼? 4가 나오죠.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잡아. 그럼 알파 베타 빼기 3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9는 얼마야? 13이지. 이거 쪼개면? 알파 빼기 3 베타 빼기 3은 13이다. 이런 거 나올 수 있나요? 이해돼요? 어떤 상황이지? 자, 유리수 관련된 건 이 루트 관련된 거랑 많이 해요. 이렇게 그래모시 써서.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보기엔 좀 불편하다고. 근데 반대로 해봐. 이렇게 주어졌다는데 정수 조건이야. 근데 우리가 정수꼴의 부정방정식은 뭐예요?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다 이용한다고 그랬죠. 배웠죠? 그러니까 억지로 만든 거야, 그거를. m을 날려서 지금.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이게 분명히 문자가 두 개라서 안 풀려야 되지만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다가 돼서 생각보다 몇 개 안 나오게 되는 거죠. 13이야. 13 되는 거 뭐 있어? 1, 13 있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3 있겠죠. 그 다음에 위치 바뀐 거 있을 거고요.
맞습니까? 근데 어차피 알파 베타는 내가 그냥 두근으로 잡는 거니까 내가 임의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좀 더 편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알파 베타가 어떤 관계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알파보다 베타가 클 거다라고 잡을 수 있거든요. 맞나요? 이렇게 잡는다고 쳐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누가 더 큰 애야? 이쪽이 더 큰 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세팅할 때 어떻게 세팅할 수 있다고? 1, 13인 거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3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일단 알파가 얼마? 4고 베타가 16인 게 있죠. 두 번째는 알파가 얼마? 마이너스 10이고 베타가 얼마? 2인 게 있죠. 그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구하는 알파 더하기 베타 자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이 되거나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그게 2m 더하기 1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럼 m은 얼마가 되는 거죠? 2분의 19거나 2분의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하면 답은 얼마? 5가 나옵니다. 이런 식입니다. 신박하죠? 아니 이거 풀어본 거 한번 풀어봐야 그 다음부터는 이런 게 있었지 기억해서 풀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하라고 하면 좀 답답한 거야. 누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똑똑한 분들은 하더라고. 근데 다들 기본적으로 경험치로 하는 거야. 한번 해본 놈이 하는 거지. 자, 비슷하지만 좀 다른 느낌의 261번 해봅시다. 자, 261번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거랑 비슷해요. 판별식 쓰는 거. 저 근의 공식 쓰는 거. 자, 여기서 얘가 분명히 근이 뭐가 되길 바란다고? 유리수가 되게 하는 정수 K 값을 구하래. 그러면 근이 유리수가 돼야 되니까 말한 것처럼 루트가 생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2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k는 0. 여기서 근의 공식을 썼다고 쳤을 때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게 판별식 d죠. 그러니까 판별식 d를 구하되 이 d가 0이 된다, 0보다 크다를 찾는 게 아니라 이 d가 제곱수가 되게 달라는 거야. 자, d는 얼마예요? 49 빼기 8k죠. 맞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요 놈이 뭐다? 제곱수가 되길 바래. 맞아요? 그렇게 되는 정수, 음이 아닌 정수 k 값이죠. 그럼 일단은 뭐가 있어요? k가 일단 0일 때 49 돼요, 안 돼요? 되죠. 1 넣으면 안 될 거고 2 넣어도 안 되고 3 넣으면 되죠. 왜? 25 되니까. 4 넣으면 32에서 안 되죠. 그 다음에 5 넣으면요? 되죠. 왜? 9니까. 그 다음에 6 넣어도 되죠. 왜? 48 하면 되니까. 맞죠? 그래서 몇 개 나와? 0, 3, 5, 6 해서 몇 개? 4개가 나오고요. 이제 음이 아닌 정수 K의 값에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 더하면 얼마다? 14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풀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유리수는 어떻게 지금? 유리수는 이게 n제곱 이렇게 제곱수 되는 거. 그 다음에 정수 조건에서 이렇게 나오는 애 날려서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꼴로 푸는 거. 저런 문제 스타일들을 연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오늘 수업 들은 거 복습을 좀 하셔야 돼요. 차라리 뭐 260번부터 연속된 두 정수는 그냥 두 근의 알파랑 알파 더하기 1로 풀면 풀리니까 이거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활용인데, 아이고야. 이건 그냥 원래 어떻게든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활용을 생각보다 잘 못하니까 제가 풀긴 다 풀게요. 활용 조금 풀어드릴게요. 풀어드리긴 하고. 그럼 되지. 자, 우선 262번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 이런 삼각형 문제 나오면 항상 뭐 쓰는 거냐면 닮음 쓰는 거예요. 닮음을.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2는 0이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두 식은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일단.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두 변으로 쓴 거예요. 알파를 짧은 변, 베타를 긴 변으로.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이 있어. 요 놈의 둘레의 길이를 둘레의 길이를 m,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구하라는 문제인데,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한 변의 길이를 알아내란 얘기야. 그죠, 여러분? 자, 그럼 물어볼게요. 내가 말했죠.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푼다고요? 닮음으로 풀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여기를 x라고 둬봐. 그러면 x랑 여기 길이가 어떻게 돼? 알파 빼기 x지. 요 비율이랑 원래 비율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같아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근데 이런 거야. 알파 빼기 x 대 x는 그 다음 이쪽으로 풀면 어떻게 돼? x 대 베타 빼기 x죠. 맞아요? 그래서 x 대 베타 빼기 x다. 뭐 이런 게 성립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이렇게 해서 풀면 풀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x제곱은 알파 빼기 x, 베타 빼기 x랑 같아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이게 원래 그냥 원래식이랑 같은 거잖아. 그죠? 알파랑 베타를 회로 가지는 식이니까. 이렇게 해서 R이고 정리하면 X가 얼마다?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넓이인 9분의 1과 둘레의 길이인 3분의 4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만든 거니까 x 빼기 9분의 1, x 빼기 3분의 4 였다가 27배를 굳이 했죠. 왜? 분수꼴 없애려고. 그래서 정리하면 9x 빼기 1, 3x 빼기 4를 전개하시면 끝나요. 그래서 27x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39x 더하기 4 끝났다. 그래서 얘랑 더한 정답은 마이너스 35입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이런 직각삼각형에 정사각형 들어가는 꼴들은요 어떻게 한다고? 닮은 꼭 이용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닮음 이용해서 풀면 금방 풀립니다. 그 다음 263번은 여러분이 해보셔도 됐고 너무 쉬운 식이라 264번도 여러분이 해도 충분히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다 너무 쉽다.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저는 265번을 해볼게요.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위에 점 C가 있어요. 그리고 수직 조건 있고 AB 잡아놓고 이제 원하는 게 뭔지 봤거든? 선분 AD와 선분 BD의 길이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식 구하래.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도형적인 특성을 알면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못 찾아서 못 푸는 건데 못 푸는 경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 고등학교 도형할 때요 원 나오잖아? 무조건 원주각 관련된 거는 계속 나와요. 아니 진짜로 원 관련해서 원주각 관련된 게 진짜 많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이 원주각 관련된 거는 까먹으면 안 되거든요. 보자. 얘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반원이 있어요. 반원이 있고 여기 길이가 A고 맞죠? 맞나? 그치? 여기 길이가 A고 그 다음 적당히 C라고 끊어서 수선을 발려냈어.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라고요? B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AB를 이용해서
이 AB라는 문자식을 이용해서 뭘 하라는 거야? 이 길이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자, 일단 요거랑 요거를 두근으로 할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맞아? 그래서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예를 들어 요놈을 x라고 두면 여기가 a 빼기 x 되는 거 맞아요? 맞죠? 그죠? 근데 이거랑 이거를 해로 가지는 걸 내가 식을 세우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뭐가 필요해? x가 얼마인지 대충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좀 솔직하게 말할게. 이 문제는 어떻게든 a와 b라는 문자로 표현해 달라는 거야. 맞지? 이 x를 a와 b에 가는 문자로 표현하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관계식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만들 거예요? 관계식. 응? 여기서. 응? 그쵸? 여기 원주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면 편해요. 우리가 알죠? 이러면 뭘 알아요? 얘랑 곱한 게 뭐랑 같다고? b제곱이랑 같다는 거 알죠? 직각삼각형에서. 그래서 x, a,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잠깐만. 이걸 x, a 빼기 x 하는 말고 봐봐. 이걸 알파, 베타라고 하자고. 두근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근의 합은 얼마다? a고. 두근의 곱은 얼마다? b제곱이 돼. 그래서 내가 이걸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만들면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제곱은 0이다라고 세우면 돼, 안 돼? 끝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가 아닌 ab로 표현할 수 있게 세워달라는 얘기였거든, 이 문제가. 근데 원주각 성질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직각삼각형 닮음 쓰면 엄청 빨리 푸는 거죠. 이건 다 기억나죠? 여기 제곱한 게 얘랑 곱한 거랑 같고 요변 제곱한 게 뭐랑 같아요? 알파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겠지? 여기 제곱한 게 짧은 거, 긴 거. 요거 세 개 다 외우고 있죠? 그거 이용하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저렇게 써주면 돼요. 저기 제곱하면 어디 제곱? 아니 원래 이거 되게 쉬워. 여기 제곱을 하면 짧게 길게, 여기 제곱하면 짧게 길게, 그리고 여기 제곱하면 양쪽 곱한 거. 그러니까 짧은 변 곱하기 긴 변 이렇게 돼. 닮음 이용해서 정리해놓으면 요 변의 제곱점 요쪽 하면 직각삼각형 변들이 나오잖아. 여기 제곱을 하면 이렇게 짧은 거랑 이만큼 둘이 곱한 게 얘 제곱이랑 같아요. 닮음 쓰면. 요쪽 제곱은 이쪽에서 가까운 변, 긴 변. 그리고 가운데 제곱하면 양쪽 날개 곱한 거. 저거는 직각삼각형의 닮음 조건이죠. 저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은근 많이 나와요. 원주각이랑 뭐 직각삼각형 닮음 조건 이런 거 은근 중학교 도형이 많이 나오는데 중학교 도형을 아예 통째로 복습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그런 거를 체크해서 까먹었으면 다시 외우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잠깐 쉬었다 갈까요? 2차 방식까지 끝났습니다. 숙제가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풀어와야겠지? 잠깐 쉬었다 갈 테니까 화장실 갔다 오세요. 7분 쉬었다 갈게, 7분.